자, 오늘은 2단원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조합입니다. 2단원 조합. 조합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그냥 순서 없이 뽑기에 해당합니다. 순서 없이 뽑기. 그러니까 순열 같은 경우에 순서대로 뽑는 거 있잖아요. 순서가 존재하고 뽑기를 하는 건데, 조합 같은 경우는 순서 없이 뽑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린 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의 연산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은 순서 없이 뽑기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순서 없이 뽑는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R이라고 얘기하고요. N combination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CR이라고 얘기하는데, n개 중에 r개를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인데, 생각을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일단 순서 있게 뽑습니다. NPR 하고 순서 있게 뽑고요. 그리고 그 순서를 R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요 r개끼리 순서 요거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순서 있게 뽑아 놓고 R 팩토리얼로 순서를 제거하였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얘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PR이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이었죠. 그럼 r 팩토리얼 요 앞에 해서 이렇게 계산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NCR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NCR의 계산법을 실제로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C2다 라고 주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5부터 거꾸로 2개 곱하는 거고요. 이 분모는 뭐예요? 2부터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5C2라는 걸 계산한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0C3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10부터 거꾸로 3개 그 다음에 3부터 거꾸로 3개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NCR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이 조합의 성질 첫 번째는 바로 NCN.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뽑는 경우와 NC0,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는 경우의 수로 1이다 라는 겁니다. 순서가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n개 중에 n개 전부 다 뽑는 경우, 그 다음에 n개 중에 빵개 뽑는 경우를 1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CR과 NC n-r은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CR, 즉 좌측의 계산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고, 우변은 n 팩토리얼이고요. r 대신에 지금 뭐예요? 얘죠. 요 자리에 n-r 팩토리얼을 쓰면 되고요.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이거에서 이걸 빼면 r 팩토리얼이 나와요. 즉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두 개가 뭐예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산값은 뭐다? 똑같다.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NCR은 NC n-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고 추후에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밑에 증명이 존재하는데 그 증명이 이제 단순 계산식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 계산식 자체 통분하고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추후에 이제 이항 정리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합을 활용하여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이 주로 나오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로 이제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예요.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뭐 묶음으로 나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게요. 책이 9권이 있어요. 이 책을 2권, 3권, 4권의 묶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은 책을 9권 중에서 첫 번째 묶음에 들어갈 2권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리고 남은 7권 중에서 다시 3권을 빼고요. 4권 중에서 4권을 빼내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책 9권을 2권, 3권, 4권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2권, 3권, 4권이라고 각각 다른 숫자로 나눴었죠. 이번에는 책 9권을 3권, 3권, 3권으로 나눠볼게요. 자, 다 같은 수예요. 9시 3, 6시 3, 3시 3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묶음으로 나누기만 한다고 했죠. 순서는 없어요. 순서가 없이 그냥 나누기만 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3권, 3권, 3권이면 책의 권수가 같기 때문에 순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1, 2, 3, 4, 5, 6 번호가 붙은 책이 있어요. 7, 8, 9 이렇게 번호가 붙은 책이 있는데, 쌤이 책을 요렇게 3권, 요렇게 3권, 요렇게 3권으로 나눴단 말이야. 근데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두 번째 뽑고 얘를 세 번째 뽑는 거가 여기 안에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를 첫 번째 뽑고 얘를 두 번째 뽑고 얘를 세 번째 뽑고. 사실은 책에 이 안에 내용 구성물이 똑같잖아. 1, 2, 3권 뽑고 4, 5, 6권 뽑고 7, 8, 9권 뽑고 이렇게 돼 있어서 1, 2, 3을 첫 번째 뽑고 4, 5, 6을 두 번째 뽑고 7, 8, 9를 세 번째 뽑는 거와 7, 8, 9를 처음에 뽑고 4, 5, 6을 두 번째 뽑고 1, 2, 3을 세 번째 뽑는 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계산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뽑는 순서와 이렇게 뽑는 순서를 한꺼번에 고려를 한 겁니다. 즉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 순서 있게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없애기 위해 300분의 1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같은 권수일 경우 이걸 통해서 이제 순서를 제거하게 돼요. 순서 제거. 그럼 만약에 2권, 2권, 5권이에요. 그러면은 9권 중 2권을 뽑고요. 7권 중 2권을 뽑고요. 5권 중 5권을 뽑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권, 2권, 5권이면 이 2권과 이 2권끼리는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상 원래는 똑같은 거죠. 나누기만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200분의 1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권수면은 순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제거하기 위한 계산식이 뒤에 주어지게 돼요. 이게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집합의 분할이 있어요. 이제 3단원에 배우게 될 분할에서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에서 이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집합의 분할 개념과 거의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 같은 개수를 뽑을 경우에는 그 순서를 제거하는 계산을 뒤에 꼭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나누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는 경우. 여기는 나누는 경우인데 여기 나누어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책 9권을 2권, 3권, 4권으로 했어요. 이거를 이제 학생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을 9시 2,
7C3, 4C4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학생에게 줘야 돼요. 자, 2권짜리를 학생 3명에게 줄 겁니다. 경우의 수는 얼마? 3. 그럼 얘는 줬고 3권짜리를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2명.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학생은 4권짜리를 받겠죠. 즉 얼마? 3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3명에게 나눠주니까 3팩토리얼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4묶음으로 나눠서 4명에게 줬다. 그러면 얼마예요? 4팩토리얼을 곱하게 되겠죠. 4묶음으로 나눠서 4명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그때는 뒤에 4팩토리얼. 지금은 3명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도형의 활용입니다. 도형의 활용. 이제 도형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합 개념을 갖고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직선의 개수 구하기입니다.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직선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에 사이시옷을 쓰는 게 아닌가 보네요. 쭉쭉쭉쭉쭉쭉. 자, 개수 사이시옷 안 쓰나 봐요. 자, 직선의 개수는 직선이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의해서 이제 생겨납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아니라 말이 안 나오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을 이룹니다. 점 2개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직선이 지나게 되는 거죠.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n개의 점이 있을 경우 직선을 만드는 건 얼마예요? NC2입니다. 점 2개를 뽑아서 연결을 하면 직선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들이 있다 칠게요. 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9개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직선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9c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한 직선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한 직선이 이겁니다. 이 빨간색과 노란색 직선 두 개는 동일한 직선이죠. 직선이라 함은 선분과 다르게 양쪽 끝에 제한이 없이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이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직선들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빼기. 자, 이 세 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직선들이 겹치고 있는 거죠. 자, 3C2예요. 이런 직선들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도 있어요. 그럼 무려 8 곱하기 3C 이 8개의 직선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빼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빼게 되면 이 빨간색과 노란색 직선에 해당하는 직선들을 전부 다 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더하기 8을 하게 됩니다. 총 8개의 종류의 직선을 뺐기 때문에 더하기 8을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직선 8개를 도로 더해 놓는다.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NC2 점 2개를 뽑으면은 직선이 되는구나. 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할까요? 바로 얘는 3개 필요합니다. 3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단 조건이 붙어요. 이 점 3개를 뽑을 때는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거 뭔 말이야?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서는 3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직선이 있다.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점 3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연결하면 뭐가 돼요? 직선이 되어버려요. 이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그럼 6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6시 3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빼기 이렇게 뽑히는 경우, 이렇게 3개가 뽑히는 경우와 이렇게 3개 뽑히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직선이 되어버립니다.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빼게 돼요. 6시 3 빼기 2. 이게 뭐예요? 삼각형의 개수. 요 점 6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도형은 바로 이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개수입니다. 평행사변형의 개수 또는 이게 사각형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각형. 자, 평행사변형의 사각형은 변이 4개가 필요해요. 변이 4개. 주로 이제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의 같은 경우에는 선을 줍니다. 선. 무슨 말이냐? 이게 도형에서 이런 게 없을 거라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선을 이렇게 3개 평행한가? 자, 다 평행하다고 할게요. 이렇게 4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냐? 자, 근데 사각형은 이제 위아래 뚜껑 역할을 하는 2개, 그 다음에 좌우 역할을 하는 2개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 4개 중에 좌우 역할을 할 2개의 직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 역할을 해줄 직선이 필요한데 1, 2, 3, 3개 중에 2개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평행사변형 또는 사각형의 개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로줄에서 2개, 세로줄에서 2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점 2개로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뭐 어떤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하고 물어볼 건데 잘 보세요. 이 사각형 얘의 이 점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옆에 이어진 이 점하고 이 점을 빼야 돼요. 이렇게만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NC2 빼기 N 이렇게 됩니다. 이 N은 뭐예요? 이제 겉에 드러난 이제 뭐라 그래야지? 변? 겉에 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일단 오각형일 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각선이 요렇게 되죠. 이 점에서 긋는 게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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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5개 뺀 거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각선은 이제 NC2는 요 점 5개를 갖고 그릴 수 있는 직선 전부를 얘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된 빨간 선 전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요 바깥쪽에 체크된 요 5개는 도로 빼내야 돼요. 대각선이 아니니까.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C2 빼기 N이다. 요거는 하나 정도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게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까지 계산을 했는데 네 번째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중복조합이에요. 아하,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얘는 뭐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이 허용이에요. 중복조합이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중복 허용해서 n개 중에 r개 선택하겠다. 그래서 얘의 계산식은 뭐냐면 NH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HR인데 참고로 얘는 뭐 순열,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그냥 바로 계산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얘를 변형합니다. 어떻게?
n 플러스 r 빼기 1c r이란 식으로 변형을 해서 얘를 계산해요. 얘를 연산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3H5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n이고요. 이게 r이에요. 그럼 3 더하기 5 빼기 1C5.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7C5. 그래서 7C2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죠.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겠다는 건 7C2, 즉 7, 3, 21 이게 되겠네요. 쌤 암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3H5는 뭐다? 7C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돼요? 근데 쌤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수업 자체는 상위권이 아닌 이제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얘의 설명에 관련된 거는 쌤이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합만 왜 그 NHR이 n 플러스 r 빼기 1C r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겠다. 알겠죠? 따로 설명하겠다.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복 조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중복 조합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조합의 활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n. 이거의 순서상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x, y, z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x, y, z가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순서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수의 순서상 x, y, z 전부 자연수의 순서상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x가 3이고 y가 2고 z가 만약 5라는 수를 대입하면 성립을 하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각각 x, y, z를 크기가 1짜리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x를 3번, y를 2번, z를 5번 선택한 거 아니에요? 5번 선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 1을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x를 3번 선택해서 그걸 여기다 대입한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0개 중에 2개는 y에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 5개는 z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10개 뽑고 그 숫자 내가 1을 10개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숫자 문자들한테 하나씩 줘버리자. 그랬을 때 x가 3개면은 x에 3개 x에다가 1을 준 게 3개니까 x는 3. y는 2개 뽑혔으면 거기다가도 1을 넣어줬는데 그럼 y는 1이 2번 들어갔으니까 y는 2. z는 5번 뽑혔을 때 그러면은 z에다가 1을 5번 넣었으니까 z는 5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H10이 바로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은 식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인데 얘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라는 거는 x, y, z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0, 4, 6이면 x는 한 번도 인기가 없어서 한 번도 안 뽑혔고 y는 4번 뽑혔고 z는 6번 뽑혔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가 한 번도 안 뽑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한 표씩은 주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표씩을 미리 줘버립니다. 그럼 이제 남은 표는 몇 개예요? 7개예요. 남은 숫자는 7개. x하고 y하고 z에다가는 이제 숫자를 하나씩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y z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더해서 7이 나와야 돼요. 하나씩 숫자를 줬을 때 이제 뭐다? 하나씩 줬으니까 x 나 y 나 z 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때는 뭐로 바꾼 게?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죠. 왜? 이미 하나씩은 줬으니까. 여기 10개 있었는데 3개 빼서 하나씩 줘버리고 남은 7개를 얘네들한테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0이 들어가 되죠. 그래서 이때 답은 뭐예요? 3H7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일 때는 결국에는 그 문자의 개수만큼 숫자를 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얘는 12C 10이고요. 그러면 12C 2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9C 7이고요. 결국에는 9C 2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의 활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이용한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의 개수.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이야. 이때 개수를 물어봐요. 개수가 아니라 항의 개수. 쌤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이 자꾸 헛나와요. 미안해요.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예를 들어서 a의 이게 10제곱을 쳤을 때 a의 1제곱, b의 5제곱, c의 4제곱 이런 걸 이제 항의 개수, 항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a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 이런 것들 서로 다른 게 이게 몇 개 생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정답은 얼마냐면 3H1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인데 차수는 총 몇 차식이어야 돼요? 10차식이에요. 10차식. 왜냐면 n제곱이면은 이제 n차식이겠죠. A, B, C에 관한 차수를 물어볼 때요. A, B, C에 관해서 예를 들어 10차수면 10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게 개수인데 P랑 Q랑 R을 더하면 무조건 N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죠. 방금 전에 봤잖아. 뭐예요? 이제 정수해 구하는 거 아니야? 방정식의 정수해. 그럼 얘는 참고로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HN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 10제곱이면 정답은 얼마? 3H10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항식을 전개한 식의 항의 개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함수의 개수예요. 얘는 예시를 들어서 풀게요. x가 1, 2, 3, 4 이렇게 주어지고요. y는 1, 2, 3, 4, 5, 6 6개가 있다 칩시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6개. 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6개. 3도 6개, 4도 6개. 즉 6의 4제곱이네요. 이거 많이 봤죠? 뭐예요? 6파이 4네요. 맞죠? 6개 중에 이제 순서대로 4개를 뽑는다. 중복을 허용하여. 그래서 얘는 뭐예요?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 두 번째 1대1 함수 또는 대응의 개수. 자, 근데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1대1 함수일 겁니다.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면 1대1 함수인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1이 갈 수 있는 거 6개,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1이 간 건 빼야 되니까 3이 가는 건 4개, 4가 가는 건 3개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6C
4예요. 6C4. 6P4 잘못 썼다.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죠? 죄송해요. 6P4. 그럼 뭐예요? 이거? 순열이에요. 자, 1대1은 함수, 1대1 대응은 순열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큰 경우 이거 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부등호 방향이 얘는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참고 등호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가 더 큰 값일 경우 함수값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크면 함수값이 무조건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1이 2로 갔어요. 그럼 2는 1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2로 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2보다 큰 숫자 중에서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x값이 크면 y값이 무조건 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 지울게요, 이 선을. 자, 그럼 2는 뭐야? 2는 여기 있는 요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3하고 4도 2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3, 4 중에서 갖게 되는 거죠. 물론 3, 4를 갖냐에 따라서 요쪽 게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x하고 y가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학교 축제를 하는데 댄스 파트너를 고르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각 반별로 댄스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커플 댄스, 그러니까 뭐 왈츠나 이런 스포츠 댄스 같은 걸 한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남자애가 4명밖에 없으니까 남자애 4명이 여자애 6명 중에 4명을 골라서 짝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여자애 6명 중에 누가 뽑히든 키 순서대로 파트너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Y에서 1번과 3번과 4번 그리고 6번이 뽑혔으면 1번은 저절로 1번끼리, 그 다음에 키가 두 번째 큰 3이 2랑 하고 세 번째로 큰 4가 3이랑 하고 제일 큰 6이 4랑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짝을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짝이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여자의 4명을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바로 뭐예요? 6C 4입니다. 조합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엔 뭐다? 조합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인 함수. 자, 위에 거랑 차이점 뭐예요? 바로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2번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3번 뽑혀도 4번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짜자자자짠 다 지웠어요. 그리고 짠 그 다음에 짠. 자,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오호,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똑같은 댄스를 춘다고 합시다. 근데 각 반에서 한꺼번에 4명이 나가서 추는 게 아니라 한 팀씩 순서대로 나와서 춘대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우승 욕심이 엄청 컸습니다. 우승 욕심이 엄청 컸어요.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에이스예요. 막 경험자야. 여자애 중에 한 명이 경험자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2번이 경험자야. 그래서 2번한테 춤을 여러 번 추게 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커플 나가서 추고, 두 번째 커플 추고, 세 번째 커플 추고, 네 번째 커플 추는 그런 식으로 한 커플씩 순서대로 추니까 똑같은 애가 연속으로 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바로 6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번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조합이네요.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1번이 1번, 2번이 2번, 그 다음에 5번이 뽑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키 순서대로 역시 1은 1이랑 추고, 그 다음에 2는 2번과 3번, 2번 추고, 그 다음에 제일 키 큰 5번은 4번이랑 1번을 추게 되는 이런 형태의 계산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2번은 키가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유효하고요. 키는 순서대로 짝을 짓기로 한 게. 그러니까 2번은 2번 추대 1번이 있으니까 나보다 작은 여자 1번이 있으니까 걔는 남자 1번과 추고 남자 2번과 남자 3번이 여자 2번과 춤을 추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뽑는 게 뭐다? 6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 예를 들어 6만 4번 뽑혔다. 그럼 뭐예요? 남자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여자 6번하고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나요? 자, 이게 뭐예요? 중복 조합이다. 자, 그럼 이 4가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끝이 났고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열심히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몸이 영 따라주지가 않아서 이제 2018년부터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하네요. 자,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